한동훈 폭풍 전국 민심 투어 중 법원 증인 소환은 연속 불응. 바빠서 그런가? 가기 싫은 걸까?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의 핵심 증인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도 법원의 증인 신문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폐문부재 상태로 세 차례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는 강제 구인을 하려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법원에서 두 번째로 열린 공판전 증인 신문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송 출연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강제 구인하라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기일인데 안 나가셨죠? 예, 저는 제가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네. 민심 경청 행보를 한다며 한 전 대표가 유튜브로 열흘간 치킨을 배달하거나 자영업자와 대학생, 청년 창업가 등을 만나는 모습을 공개하는 사이 법원이 세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은 집에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 상태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세 번째 기일을 지정했지만 증인신문 철회 여부도 검토해달라고 내란 특검 측에 요구했습니다. 12.3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계엄을 막았다고 하면서도 두 사람의 교차된 행적을 파악하기 위한 특검의 조사에는 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할 말을 다했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 특검과 마치 협업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보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반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김예지 의원은 일찌감치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한 바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피고 발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공판전 증인 신문인가요? 예, 그거 오늘 두 번째 소환이잖아요. 오전 10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7시 반입니다. 인터뷰 끝나면 8시 좀 넘을 건데 끝나면 갑니까, 서초동?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이지만 계엄을 막아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했죠. 지금 민주당 특검은 진실 규명보다는 이참에 보수를 분열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치 특검의 보수 분열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어요. 특검이 이제 매번 폐문부재는 이런 폐문부재. 식의 언플하잖아요. 폐문부재 소환장을 집에 보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근데 김앵커님 증인신문 해도 폐문부재 나올 겁니다. 항상 그걸 기다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낮에 집 없으니까. 게다가 저는 거제에서 지내고 있다고 다 공개된 상태인데 집에 없는 거 알면서 저런 언플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제구인 얘기하더라고요, 특검이. 만약 오늘 안 나가면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강제 구인하라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무리하게 강제 구인 영장 발부되면 저는 그 집행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저는 수백억 혈세 갖다 쓰면서 특검이 본인도 참고인이자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 정치 편향과 무능을 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 말대로라면 저의 새로운 진술이 없으면 사건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벌써 수사 석 달 반이 지났는데 벌써 도망갈 탈출구부터 찾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도 드리죠.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고 싶으면 계엄 넉 달 전에 이미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누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12월 3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4개월 전 상황을 민주당과 김민석 총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재현해 내십시오.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엄이 준비되고 있었는지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만약 오늘 안 나가면은 강제구인 시도하면
그 집행에 응한다는 얘기는 와서 그럼 속담으로 잡아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끌려는 간다. 저는 법치주의를 믿는 네. 사람입니다. 무리하게 네. 저는 일단 이 기소정 증인신문 제도를 제가 수십 년간 그 일에 종사했지만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만큼 거의 없죠. 대단히 뭐 예. 변호사시니까 아시지만 대단히 예외적인 제도군요. 거기서 예. 무리하지만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저를 구속하겠다면 저는 거기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부에서는 또 보수 언론에서도 그래도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이 법원이나 절차에 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 특검이 예. 태생부터 이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민주당들끼리 아니면 예. 조국당 뭐 비슷하죠. 자기들끼리 정한 태생적 한계로 정치적 편향성이 역대 가장 큰 특검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뭐 이렇게 수백억 쓰면 석 달 반 지났는데 결국 고작 한다는 것이 참고인을 강제 구인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의도가 실제로 저는 할 얘기를 충분히 다 한 상태인데 예. 제가 특검과 마치 협업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보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수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예. 보수를 그런 분열 의도로부터 지켜내야 될 임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계엄을 옹호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그렇죠.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예. 계엄을 막았고요. 뭐 그걸 막았듯이 역시 저런 정치적 의도를 막을 임무도 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특검이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전에 특검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많이 한 번 해보셨구나. 예. 그때 했던 수사 방식이랑 지금 특검 수사 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보세요? 특검이라는 게 목적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한 당이 예. 한 당이 임명한 특검이고 그리고 이 수사 대상이 다른 상대 당 라이벌 정당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구도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정말로 의식하고 해야 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러고 있지가 않죠. 예.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시도하고 있고 공무들 압수수색했고 예. 그리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특별히 게다가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검사 5명을 투입해서 백서를 지금 쓰고 있다는 내란 보도가 특검이요? 나왔어요. 예. 기획팀 만들어서 백서 쓴다고. 검사 모자라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기관 부족하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 늘려야 된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자기 장소형 홍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 홍보할 게 뭐가 있습니까? 특검이 지금 새로 밝혀낸 게 있습니까? 내란 특검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원청인 친정인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복귀 요청을 했고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항명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방문해서 항의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은. 예.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왜 검사들한테 의존합니까? 그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냥 예. 자기들하고 뜻이 맞는 임은정 같은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부지검장이요? 왜 그런 사람 안 데려다 쓰고 하기 싫다는 사람들 그리고 예. 이 제도상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꼭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바른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을 없앤다고 하는데 왜 검찰에 의존하고 또 게다가 특검은 빠지고 예. 그리고 검사들만 나중에 공소유지 시킨다면서요. 뭐 그렇게 되겠죠. 수사와 기소 분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원칙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반대되죠. 이거 왜 이렇게 검사만 공소유지하게 놔두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는. 특검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오 그래요? 특검이 재판이 계속되기 때문에 예. 특검은 자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이걸로 특검 과정에서 얻은 정치적인 명성을 이용해서 수임을 못 하겠죠. 변호사 못하고 그냥 계속 특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월급은 예. 받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은 빠져나가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한테 수사도 하고 공소유지도 해라. 자기들은 그냥 명성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검찰 내부 동요가 많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뭐 제가 그건 아는 바는 없는데요. 이건 네.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올바른 지적하는 게 항명입니까? 그럼 민주당은 예.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 얘기 나왔을 때 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지금 거제도에 한 일주일 거의 열흘 가까이 있었잖아요. 열흘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매일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한 저격을 좀 하시던데 뭐 친한계 의원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법제도 관련된 거에 대한 비판이 좀 연일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정치적 공백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비판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더라도 설령 비판의 기록을 남겨둬야 나중에 다시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제도 파괴 이거는 저는 정말 경악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부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재명 천동설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모든 이유가 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 수사와 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막기 위해서 민주당 정권은 첫째로 대법원장 숙청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 재판을 생각하는 거겠죠.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소원 만들어서 4심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그거 뒤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배임죄, 직권남용죄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있는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는 법무장관 시켜서 검찰에게 공소 취소하라고 공소 취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화영 등 예. 공범들을 입막으려고 이화영 수사 공격하고 이화영 사면 주려고 이미 정지 작업하고 있죠. 저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허.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힘 있는 예. 사람들은 자기가 감옥 갈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서민들은 예. 자기 사건, 자기 떼인도 못 받고 자기가 폭행 당해도 하세월이고 그 각각의 능력에 맞는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에 맞는 정의만을 갖게 되는 제도로 되는 겁니다. 예.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줬던 일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저는 이 얘기도 듣고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이재명 천동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예.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배임죄 폐지를 무슨 뭐 기업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예. 뭐 수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재계에서도 예전부터 얘기해 오긴 했잖아요. 그거. 자, 근데 예. 민주당은 대표적인 반기업 정당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할까요? 아니,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권에서는. 합시다. 예. 그러면 예. 그 배임죄를 폐지하면서 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는 적용 안 된다는 부칙. 그러니까 적용 이후에만 한다는 부칙을 명확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부칙에 지금 기소된 거는 그냥 놔두고 앞으로 기소될 거만 그때 적용한다고 이재명 이런 대통령은 식으로요. 그냥 예. 법대로 처벌받고요. 예. 그러면 기업 뭐 한 분들 그럼 바꿔보면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민주당이 안 하지 않습니까? 오, 알겠어. 근데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배임죄 폐지? 사회적 강자들 입장에서는 예. 사실 나쁠 게 없습니다. 오, 그런데 그래요? 이거 보십시오.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오는데 예. 배임죄가 처벌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데 예.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 이름으로 회사 만들어서 기업의 핵심 자산들을 싸게 넘겨버린다든가 예. 이걸 처벌 안 해야 됩니까?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군요. 주주나 그 거래처들이 피해를 보죠. 그러면 갯돈 가지고 날른 경우에 예. 개주가 어허. 그럼 그거 처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걸 처벌한 게 배임죄고 다른 죄명이 없습니다. 판례상. 예. 그렇죠? 그거 말고 뭐 맡겨놨던 걸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이 예. 유용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에서 횡령이라는 물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건을 가져간다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다 배임죄로 처벌하거든요.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강자들은 예. 마음 발 뻗고 잘지 모르겠지만 어허. 정말 서민들은 고통받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 더 볼게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엊그젠가요?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검찰이 1심 무죄 나온 거 기계적으로 항소해서 2심 3심까지 가면 피고인들은 최종적으로 무죄 받아도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실제로 저도 변호사 할 때 하면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아, 뭐 이런 거를 1심 무죄 나왔으면 그냥 끝내지. 자꾸 항소해가지고 그럼 피고인들 계속 변호사비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그 부분 개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셨던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앵커님 근데 역으로 예.
1심이 잘못된 것을 2심이나 3심에서 바꿔본 적 없으세요? 아니 바꿔본 적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2심이나 3심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역시 이것도 이재명 천동설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정권은 천동설처럼 모든 세상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예. 도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죄 나면 1심으로 끝내고 유죄 나면 재판소원 도입해서 지금 4심 하자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해야죠. 지금 재판소원까지 도입해서 4심까지 가자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서 선거법에서 집행유예 실형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냈어야죠. 예. 본인은. 그런데 지금 2심, 3심에서 3심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도 한 것까지도 예. 대법원장 축출하자고 하면서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예.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1심에서 끝내자는 얘기와 그리고 재판소원 도입해서 4심까지 가자는 얘기가 마구 난무하는 이유가 오로지 이재명 천동설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저거 되는 거 다 집어던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됩니다. 자, 조국 비대위원장 사면 받았을 때도 그렇고 예. 또 이번에 이 조국 혁신당 이 성비위 사건이 났을 때도 그렇고 SNS로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 보면 반대로 보면 정치인 가운데 또 그냥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런 반응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조국 지금 대표죠.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조국 위원장이 그렇게 사면 받은 거나 네. 조국 혁신당에서 있었던 성비 사건들은 그 자체로 대단히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그게 꼭 조국 대표가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 정치에서 정말로 누구나 비판하고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신문으로 신청을 계속 예.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일인데 안 나가셨죠? 예, 뭐 저는 제가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쪽 일을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그걸 써본 제도가 아닙니다. 오. 사실상 안 쓰는 제도예요. 그런데 아, 그래요?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도 저는 특검이 얘기하기에도 참고인이자 피해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저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겠다는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매주 한 달 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좀 특검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석 달 반이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수백억 갖다 쓰면서 참고인이자 피해자인 제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는 겁니까? 역시 수사가 잘 안 돼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탈출구를 미리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강제 구인을 하시잖아요. 특검이 강제 구인 얼마든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제 구인을 하면 그럼 거긴 응하겠다. 저는 법치주의자입니다. 당연히 그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이고 구인 영장이 나오면 제가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다고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참고인 출석 요구서 같은 것은 이제 이 전달이 안 됐다 이런 답변을 내놨던데요, 특검. 앵커님한테 전달 안 될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인데 예. 되게 지배자가 없잖아요. 게다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열흘 가까이 거제와 진주 등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개된 상황인데 저희 집에다 그걸 보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거 받은 셈 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인장 받아서 구인해 가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이 특검이 참고인으로라도 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 나오길 원하는 그런 목적은 뭘까요, 그럼?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은 실시간으로 다 공개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과 책을 통해서 다 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더 들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그때 했던 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억이 정확하겠죠. 네. 오로지 제가 보수 진영의 제가 특검과 협업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보수 정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진실규명 의도보다 더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새로운 말을 안 해주면 진실규명을 못한다는 어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를 이제는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임무도 있고 네. 보수를 지켜야 될 임무도 있습니다. 그 두 임무를 모두 저는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
무용한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분열의 그림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너무 정치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리고 특검 자체가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네. 정치적 편향성은 태생적으로 예고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서울시당이 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됐고 압수수색 받으라. 국민의힘이 이거보다 더 적은 증거와 근거가 나왔을 때도 네.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원 명부는요,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공개될 줄 안다면 누가 당원을 가입하겠어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 네. 진종호 의원에 의해서요. 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저런 쇼할 때가 아니라 아마 그럴 겁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김민석 총리 제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내부 정치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것이고요. 네. 그거와 관계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든 검경이든 즉시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서울시당한테 지시를 해서 빠르게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청래 대표다운 행동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이게 김경 서울시 의원의 단독 행동이냐, 아니면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면 김민석 총리와 연관성이 있느냐일 텐데 한동훈 전 대표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판단이고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그 김경 씨라는 분이 자선사업가인가요? 자기 돈 억대를 써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냥 밀어달라고 밀어들기 위해서 당원에 가입하라고 네. 당 대납까지, 당비 대납까지 하겠다고 한다? 네. 이분 자선사업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누구에게 잘 보이거나 누구와 얘기한 다음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추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정하시는 거죠? 예. 확인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야 모두 지금 종교단체 관련설 때문에 다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 한학자 총재가 한동훈 전 대표께서 당대표 시절에 불렀지만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저를 이 한학자 총재 측에서 총재 비서실로 와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자 이런 식의 요청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인으로서 네. 제 공적 마인드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그런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 지도자가 만나자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면도 생각해야지만 큰 명분에 있어서는 지켜야 할 선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김상민 전 검사나 김영선 전 의원도 공천을 경선도 안 붙이고 컷시켰고요. 네. 박성근 전 검사도 공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일교 측에서 저를 만나자고 한 것도 거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좋은 정치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답장을 안 보낸 것도 내내 그런 연장선상이 있는 겁니까? 공적인 마인드입니다. 네.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저는 어떤 설명을 하거나 답을 하는 것보다 네. 답을 안 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맞는 처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청 폐지 얘기도 좀 여쭤보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이제 공포하면서 내년이죠. 예. 내년 10월 2일이면 한때 몸담으셨던 검찰청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검사들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현재 항소제도 개선을 지시해서 방안을 찾고 있다던데 검찰청 폐지와 항소제도 개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벌써 이 1심 유죄 나면 네. 1심 유죄 나면 그걸로 무죄 나면 끝나는 무죄 나면, 예. 그런 법안을 민주당의 어떤 분이 발빠르게 발의를 했던데요. 저는 이걸
이재명 천동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기이한 일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네. 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 판결 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천동설 같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유죄 무죄 받으면 네. 검사는 항소 못하게 하겠다. 1심에서 끝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뭘 두고 하는 걸까요? 위중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받고 그 되게 이상한 무죄였잖아요. 네. 2심에서 바뀔 게 확실시되는 그 무죄를 상정한 것이죠. 근데 그래 놓고선 또 재판 소원을 인정해서 4심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자기가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받고 있는 사건을 뒤집기 위한 것이고요. 네. 막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1심 무죄 받으면 그게 그냥 검사가 항소 안 하고 끝나는 거 이름 보면 괜찮겠는데 싶기도 하고 미국도 그러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자에게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그 범죄자로부터 피해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감정이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판사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S에서 하는 거요. 네. 거기 보면 이상한 판결 났다가 항소심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상한 판사가 이상한 판결해서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피눈물 흘려야 되는 시스템이 맞습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3심제를 보장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천동설 때문에 무죄 받으면 1심으로 끝내자? 이거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또 논란이 뜨겁잖아요. 당정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확정을 했는데 안동훈 전 대표께서 잊지 않고 SNS에 비판을 하셨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20년 전에 이제 언제 거죠? 13년쯤 전이죠. 올렸던 SNS 글을 어떻게 찾으셨습니다. 변호사 20년에 별 해교한 소리를 다듣는다. 기업과 주주의 손해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면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셔야죠.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당시 민주당 의원이 했던 예. 경기지사입니까? 성남시장이었습니까? 예. 어쨌든 지자체장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SNS를 끌어올리셨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올리신 건가요? 너무 동의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은 왜 이런 해괴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살자는 이재명 천동설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폐지하고 싶었던 거라면 문재인 정권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네. 그때 거부권도 자기 거였잖아요. 그때 왜 안 했죠? 이런 얘기 정반대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반기업 정서를 원툴로 이용해온 정당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통과시켜놓고 배임죄를 폐지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위인 설관이라고 하잖아요. 위인 폐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진짜로 이게 이재명 천동설 때문이 아니라면 부칙에 보통 이런 형벌법규를 바꿀 때 이런 걸 많이 넣습니다. 네.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적용한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배임죄 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그걸 넣고 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천동설에 따라서 위인 폐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대법원장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대법원으로 출장 가서 현장 국정감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몰아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이재명 천동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제가 헌법 84조 대통령에 되더라도 기존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그 말을 처음으로 화두를 던졌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런데 지난 5월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건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였는데 네. 헌법 84조 해석을 저와 같이 한 겁니다. 네. 그 전제로서 파기 환송을 한 거죠.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요. 그러니 사실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법원은 재판 재개가 가능합니다. 사실 재판을 완전 중단한 게 아니라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어느 순간 법원이 새로운 판사가 가서 다음 주에 이 재판을 재개합니다라는 결정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확정됩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 정권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당선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굉장한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대법원을 압착시키고 깔아뭉개야 되는 그런 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재판 재개만으로 정권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 공포가 이재명 천동설을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법부가 이렇게 권력에 눌려서 굴욕적으로 압착당한 상태지만 사법부 입장에서 이 5년 전 오늘 끝날 거 아닌데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겠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사가 나올 수 있죠. 네. 제대로 된 판사가 이 재판 재개합니다라고 하면 이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숙청하고 대법관을 지원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4심제를 동원하고 네.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시도하고 배임죄를 아예 없애버리고 직권남용죄를 없애버리고 이런 검찰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화영 입을 막기 위해서 이화영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공격을 해대고 이화영 사면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은 이게 그런 하나의 이유로 이 해괴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정말 해괴한 일들이 이재명의 천동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